지금 즉시 여러분의 집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신발들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무심코 벗어둔 신발 한 켤레가 3대에 걸친 가난을 부르고 집안의 우환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집인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잦으며 원인 모를 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집들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의 신발 배치가 집안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돈이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집들은 예외 없이 현관의 신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입이 막히면 천하의 복도 들어올 길이 없다. 현관은 바로 우리 집의 입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입과 코와도 같습니다. 만약 코가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다면 온몸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신발로 어지럽혀져 그 기운의 통로가 막히면 이제 막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건강운, 횡재운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단 30초 만에 우리 집 현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가 3일 안에 집안의 기운을 바꾸어 복을 끌어당기는 귀한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풍수지리의 지혜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해온 삶의 철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인생 첫 번째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던 대박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다가오는 7월, 현관에 기적으로 막힌 현금 흐름이 뚫리고 벼락부자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가만히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전무후무하게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편리한 공간, 집을 드나드는 단순한 통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통 풍수학에서 현관은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 부위자 주 사령부와도 같은 성역입니다. 외부의 좋은 생기, 즉 살아 숨쉬는 활기찬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유일무이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 집나는 그릇도 현관을 통해 좋은 양기 기운을 시원하게 받아야 그 생명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통로 관문이 어지러운 신발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신선한 공기가 24시간 들어와야 할 창문 바로 앞에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사정없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신발 바닥에 묻혀온 외부 세상의 흉하고 탁한 기운들이 현관 바닥 공기에 엉겨붙어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3년째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아내는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는 극심한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해져 부모와 사사건건 불화하며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제법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 가문의 모든 문제 원인을 단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타일 바닥에는 대충 온 가족의 신발 대여섯 켤레가 아무렇게나 사방으로
나뒹굴며 벗어져 있었고, 특히 그 집의 기둥이자 가장인 남편의 구두는 신발 끝 악호 방향이 대놓고 현관문 바깥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다른 거실이나 안방 구조는 더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며 가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집안의 모든 돈줄과 벼락부자가 될 대박복이 가장의 신발코를 따라 현관문 밖으로 매일 밤 걸어나가 버리고 있는 처참한 파산의 형국입니다. 그들은 제 서슬퍼런 조언에 큰 충격을 받아 그날 밤 즉시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고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당장 신지 않는 계절외 신발은 신발장 속 안으로 흔적 없이 다 집어넣고 현관 바닥에는 딱 가족수에 맞춘단 3켤레 이하의 신발만 방향을 집 안쪽으로 맞추어 나란히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소름 돋게도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 수개월간 아내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원인모를 편두통이 마법처럼 깨끗이 사라졌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몇 달 동안 연락이 뚝 끊겨 부도 위기로 내몰았던 거대 거래처 사장에게서 먼저 정중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자는 연락이 왔고, 한 달 뒤에는 문을 닫고 방황하던 사춘기 아이가 먼저 부모 소파 앞으로 다가와 따뜻하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현관에 막혔던 기운이 뚫리자 집안 전체 거실과 안방의 돈맥 운세 흐름이 가속도를 내며 다시 살아나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집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집 현관은 대운과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여 안착시키는 신성한 레드카펫 명당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결코 들어오려던 대박복의 흐름을 가로막아 내쫓는 가난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발코 끝이 향하는 방위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의 인생, 운명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평생 뼛속 깊이 기억하셔야 할 가장 위대한 풍수학의 핵심 절대 원리입니다. 정통 풍수지리학에서 인간이 매일 신는 신발은 단순한 가죽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운명의 역동적인 이동성과 방향성, 그리고 그 신발 주인이 바깥 세상에서 뿜어내는 사회적 활동력과 영적인 기운 주파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발을 신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 대지 위를 활보하며 돈을 벌어오듯 신발 가죽 속에는 주인의 생생한 활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전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관 바닥에 놓인 신발 끝, 즉 신발의 앞코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내 집에 머무는 우주의 복기운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위대한 역학적 조종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신발 앞코 끝이 현관문 바깥쪽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풍수학적으로 이는 내 집안을 등지고 언제든지 바깥 세상으로 도망쳐 나가버리겠다는 강력한 소멸과 가산탕진의 기운을 뜻합니다. 바깥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귀한 재물과 대박복이 내 집 안방으로 들어와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현관 타일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바깥을 향한 신발 끝 미끄럼틀을 타고 문틈 사이로 다시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은 딱 이 신발 방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코피를 쏟으며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비즈니스 거래 기회를 만들어와 본들 그 돈의 에너지가 내 집 내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신발코를 따라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니 내 통장 잔고가 평생 모일 리가 만무합니다. 더욱 심각하고 처참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돈줄 재물운에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발 끝 아코가 바깥쪽을 향해 대기하고 서 있으면 그 집방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또한 단안을 못하고 항상 집 밖 허공을 향해 붕뜨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겉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대화의 벽이 생겨 멀어지고 내 귀한 자녀들은 조용한 집 안방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밤늦도록 친구들과 바깥 길거리에서 어울리며 탈선의 길로 방황하기 쉽게 만듭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읽어내며 세계적인 거상 부자가 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현관풍수이라는 이 신발 방향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역사적 실제 사례입니다. 1970년대 초반 현대가 아직 세계적인 거물이 되기 전 작은 건설사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조선소 건립회자 유치 문제와 거대 선박 수주 문제로 회사 전체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극심한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무심코 벗어놓은 신발들이 사방팔방으로 지저분하게 흩어져 뒹굴고 있었고 몇몇 신발들의 앞코는 현관문 바깥쪽을 향해 도망갈 듯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그 야심한 밤중에 집안 전체 온 가족들을 현관 바닥 앞으로 당장 소집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모두 나와서 이 바닥을 보거라. 자기 신발한 켤레조차 상생의 방향으로 바로 놓지 못하는 한심한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거대한 회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위대한 큰일을 바로 처단해 나가겠느냐. 내 집안의 얼굴이자 복맥의 입구인 현관꼴이 이 모양이 난장판인데 대체 어떤 우주의 대박복과 현금 재물이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겠는가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정주영 회장의 훈계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가족들은 모든 신발의 앞코, 아코, 끝이 무조건 집안 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발과 신발 사이에 간격까지 일정하게 맞추어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말 온 우주가 감동한 듯 소름 돋는 기적이 현대 가문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정리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조선소 수주 계약이 극적으로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에는 중동 건설 진출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대박 기회가 찾아왔고 단 1년 만에 현대건설은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초인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자식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풍수 철학을 말했다고 합니다. 현관은 그 집안 전체의 얼굴이고 바닥의 신발은 그 집 사람들의 내면 마음가짐 상태다. 내 신발 정돈이 바르면 내 정신의 기운이 바르고 내 마음 기운이 정갈하게 바르게 서야만 바깥 세상 모든 비즈니스 일들이 대박으로 술술 풀려나가는 법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서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운과 대운이란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도 오늘 밤 당장 내 손으로 직접 신발코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놓는 사소한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7월 보살님의 하반기 인생 전체에 거대한 대박 변화를 몰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현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들어오려던 천만금의 복마저 내쫓아버리는 치명적인 신발 배치 금기사항 3가지를 먼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보살님댁 현관 바닥에 이 중 단 1가지라도 해당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밤 반드시 내 손으로 당장 바로잡으셔야만 가문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절대 금기 배치는 앞서 소름 돋게 강조해 드렸듯이 신발의 뒤꿈치가 현관문 쪽을 향하는 경우, 즉 신발의 앞코앞 끝부분이 현관문 바깥 세상을 향해 도망갈 듯이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주의 귀한 재물 손님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며 차내는 파멸의 형국과 똑같기 때문에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 가문을 지독한 가난뱅이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범 원인이 됩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내 몸을 돌려 신발 앞코가 안방거실을 향하게 돌려놓는 습관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절대 금기 배치는 내 신발들이 한 켤레씩 세트로 묶여 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이산 가족처럼 짝짝이로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관 왼쪽 구석 타일 바닥에 운동화 한 짝이 외롭게 처박혀 있고 저 오른쪽 끝에 다른 한 짝이 지저분하게 떨어져 뒹굴고 있는 최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통 풍수학에서 한 켤레로 딱 맞물려 있는 신발쌍은 대자연 우주의 완벽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직접 상징하며 내 가정의 부부 사이의 깊은 금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짝이 서로 찢겨나가 사방으로 분열되어 흩어져 있다는 형상은 조만간 내 소중한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짐을 암시하는 대단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또한 이는 내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 주파수 또한 한 곳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방 제멋대로 분열되어 방황하게 됨을 보여주는 치명적인 불운의 공간 신호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대박 기운은 온 가족의 마음이 따뜻하게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장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법인데 현관 바닥에 신발부터가 지저분하게 분열의 파동을 내뿜고 있으니 어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절대 금기 배치는 현관 바닥 공간이 좁고 신발이 많다는 게으른 핑계로 신발 위에다가 다른 신발을 무식하게 위아래로 겹쳐서 포개어 쌓아두는 구조입니다. 좁은 현관 공간을 넓게 쓰겠다고 신발 위에 다른 신발을 포개 놓는 분들이 정말 소름 돋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풍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아름다운 위계질서 법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집안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끔찍한 하극상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라나는 내 소중한 자녀들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가죽 위를 무겁게 깔고 뭉개며 올라가 있는 구조는 집안을 망치는 지독한 악재 건물입니다. 이는 내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 위에 아나무인으로 올라앉아 부모의 고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무서운 저주의 공간, 파장을 형성합니다. 현관 바닥에 놓이는 모든 신발의 위치는 곧 그 집안에서의 사람의 위치와 사회적 서열을 상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결코 귀찮다고 신발을 겹쳐 쌓아방치하지 마십시오. 앞서 소름 돋게 강조해드린 3가지 절대 금기 배치에 이어 보살님들의 인생 대운을 매일 밤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위험천만한 신발 관리 오류 3가지를 더 보태어 알려드릴 테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류 관리법은 다 닳아서 구멍이 뚫리고 썩어가는 낡은 신발들을 아깝다는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 계속 방치해 두는 구조입니다. 기창이 다 달아볼 품 없어졌거나 낡은 운동화들을 나중에 집 앞 슈퍼 갈 때나 신으면 되겠지 혹은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신발장 한 구석에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풍수학적으로 죽어버린 사기, 시의 결정체 덩어리를
내 집 현관에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 바깥세상에서 그 어떤 대박 대운이 내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 낡은 신발 시체들이 강력한 블랙홀처럼 내 좋은 대운 에너지를 중간에서 모조리 흡수하여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집착은 낡은 불운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으로 과감하게 비워내야만 하늘이 다가오는 7월부터 보살님의 통장 금고에 엄청난 세부와 벼락부자의 대운 현금을 가득가득 채워줄 성스러운 절대 공간 여백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관리법은 내 현관 바닥에 나와 있는 신성한 신발들이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쪽 벽면 방위로만 비정상적으로 치우쳐 쏠려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집 전체의 음양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의 불균형 파동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불안정 대재앙으로 직통 이어집니다. 마치 저울의 한쪽에만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저울 전체가 기울어지듯 집의 운세 또한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놓으실 때는 무조건 좌우 여백의 균형 질서를 지키셔야 가문이 편안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관리법은 대자연 계절의 절대절기 타이밍에 전혀 맞지 않는 신발들을 현관 바닥에 꺼내두는 방치 행동입니다. 지금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용광로처럼 달구는 다가오는 7월의 중심 시기인데 현관 구석바닥에 지난 겨울철에 신었던 두터운 털부츠가 그대로 나와 뒹굴고 있거나 반대로 매서운 겨울철 현관 바닥에 한여름철 슬리퍼가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계절에 맞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을 상승시키지만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충돌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가오는 7월 한여름 계절에 절대 신을 일이 없는 두터운 부츠나 겨울 신발들은 깨끗이 닦아 신발장 문 안쪽 수납칸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정리정돈 비방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한결맞고 안정되는 위대한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보기 넘쳐나는 황금터전으로 만들 구체적인 비법 불을 부르는 신발 배치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3일 안에 분명한 기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발을 두는 최고의 명당 자리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구석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풍수에서 청룡 거리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재물, 명예, 성공, 출세 등 모든 좋은 기운을 관장하는 신성한 용을 상징합니다. 청룡의 자리에 신발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그 집 가장의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드높이는 강력한 기운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인데 백호의 기운은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로워 사람의 활동을 상징하는 신발을 두면 오히려 그 기운에 눌려 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발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둘째, 신발과 신발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 20cm 정도의 공간을 말합니다. 신발들을 너무 가깝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기운이 서로 엉켜 답답하게 막혀버리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기운이 흩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 뼘의 공간이 바로 보기 편안하게 머무르며 숨을 쉬는 자리이며 이 공간을 통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여 집안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현관 바닥 타일 위에 꺼내놓고 평소 신는 신발의 총개수는 현재 계절에 신는 것으로 딱 3켤레, 3켤레 이하로만
철저하게 제한 통제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숫자 3은 안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길한 숫자입니다. 세켤레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 기운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가족 수가 많아도 각자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 놓는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단순함과 간결함 속에 진정한 복이 깃듭니다. 넷째, 신발은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즉, 아이 신발, 여성 신발, 남성 신발 순서로 배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배치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점점 큰 나무로 자라나듯 작은 신발에서 큰 신발로 이어지는 모습은 그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고 자손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길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기운을 더 강화하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을 실천하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강화 비법을 함께 행하세요. 5번째, 신발장 안에 참수치나 정화용 소금을 놓아두십시오. 참수치는 풍수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쁜 기운과 습한 기운,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천연 정화 장치입니다. 신발장 한쪽에 소금을 그릇에 담아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애군을 쫓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금의 강력한 정화 에너지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6번째, 행운을 부르는 식물이나 작은 풍수 소품을 함께 두십시오. 신발장이나 현관의 빈 공간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특히 돈나무라고 불리는 금전수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뿜어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는 현관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고 신발에 스며든 죽은 기운이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신발장과 현관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기운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맑은 날을 골라 한 달에 한 번 신발장 문을 활짝 열고 현관문도 함께 여러 바람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7월 장마철 다음에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 습기와 함께 들어온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현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복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풍수 행위입니다. 이 7가지 황금 공식을 꾸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집 현관은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세요. 쏟아지는 부잣집 풍수 비법. 단 한 병의 소주를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터지고 대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는 번번이 나를 비껴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어딘가에 꽉 막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문 앞까지 와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몰래 실천해 왔고 현대의 부자들이 그 원리를 응용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주 한 병을 이용해 막힌 돈의 길을 강력하게 뚫고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겨 재물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 정체를 깨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기운의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기운이 고이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특히 돈의 기운 즉 재물운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된 공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들어오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술술 새어나가고 아무리 아껴도 통장은 늘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한 구석에 죽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기운의 정체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막힌 혀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신선한 기운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주 한 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곡물의 생명력이 응축되고 발효를 통해 변화와 확산의 힘을 품은 강력한 풍수 도구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주일까요? 그 비밀은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같은 땅에 정수를 듬뿍 담은 곡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곡물들이 누룩을 만나 발효되는 과정은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액을 끓여 증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만이 응축되어 한 방울의 술로 태어납니다. 풍수에서 이 발효와 증류의 과정은 정체된 것을 깨고 가치를 증폭시켜 널리 퍼뜨리는 재물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주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순간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가듯 소주가 품은 기운은 주변의 에너지를 깨우고 사람과 기회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좋은 기회가 사방에서 나에게로 오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물이 아닌 소주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소주의 확산하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집안의 서쪽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하루의 해가 지고 그 결실을 맺는 방향이며 가을의 수확과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재물을 쌓는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확산의 힘을 지닌 소주를 두면 이미 거둔 작은 성공이나 들어온 재물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효하듯 스스로 부풀어 올라 더 큰 성공과 재물로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가게의 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가게 전체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선반이나 장식장 위에 깨끗하게 닦아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명당은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 근처입니다. 집안에서 사람의 발길이 가장 뜸한 곳은 생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죽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죽은 기운은 집안 전체 에너지 순환에 치명적인 장애물과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 소주를 부어야 합니다. 소주의 강력한 발효와 확산에 기운은 죽어있던 공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창고 입구 안쪽이나 문 옆에 소주 한 병을 두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의 파동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서재나 작업실, 책상 모서리에 소주를 두면 멈춰있던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너무 고요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소주의 확산을 타는 기운이 실행력에 불씨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모서리나 책꽂이 한편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놓아두어 보십시오. 소주가 품고 있는 발효의 에너지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계약과 돈으로 바꾸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특히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야 하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이 배치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잘못된 장소에 두면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는 대신 불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물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기 구역을 먼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아이방입니다. 아이방은 안정되고 차분한 기운 속에서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기운이 매우 활발하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TV,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전자기기는 불규칙한 전자파를 내뿜는 존재입니다. 소주의 순수한 발효 기운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운과 뒤섞이게 되면 공간의 에너지는 매우 혼탁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향 창가입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이곳에 소주를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두면 소주가 품은 좋은 기운은 모두 증발하여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공간에 불필요한 화기와 조급함만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재물을 끌어당기는 소주를 준다는 것은 대출에 애써 불러 모은 복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네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소금과 소주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 둘이 함께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소주는 좋은 기운을 확산시킵니다. 소금이 나서서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그 뒤에 소주가 좋은 기운을 널리 퍼뜨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조합을 놓기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에서 들어와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높은 선반위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정화와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높은 곳의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고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두십시오. 좋은 기운이 재물운으로 증폭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자리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 통장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금고나 책장 옆에 작은 소금 그릇과 소주병을 함께 두면 문서에 깃든 기운이 안정되고 그 문서와 관련된 매매나 계약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소금은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새 천일염 소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며 소주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3병으로 갈아주어 늘 신선한 기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들을 주목해 보세요. 먼저 일상에서 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누수나 물고장 등이 생기거나 물을 깃는 일, 비 오는 날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러는 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잊고 있던 보증금이 돌아오거나 빌려준 사람에게서 갑자기 입금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는 기운의 순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자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깨끗해 보이고 햇빛이 예전보다 밝게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면 집안 기운이 맑아졌다는 징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악연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긍정적인 귀인, 관계들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눈앞의 환경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공간 설계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는 돈이 흘러들어올 수도 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생수나 소주 한 병을 올바르게 놓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만들어주고 다가오는 7월 대운으로 흐르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강력한 금전운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7월 재물운 확실히 받아갑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금전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가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